자, 볼게요. 오늘은 그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위치 관계인데,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는 뭐라고 했지? 기억나요?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 별거 없어요. 위치 관계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말을 위치 관계라고 써놔서 그렇지, 위치 관계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몇 개 점에서 만나니. 위치 관계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다시.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고 쓰고 우리는 뭘 해석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그건 위치관계 문제구나 그렇게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위치관계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했었어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지금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3x 마이너스 플러스 4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여기 있는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말해주세요. 혹은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요? 이런 걸 묻고 있었을 때 우리가 했던 짓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무슨 짓을 했을까? 어차피 나는 지금 만나니 안 만나니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입장이냐면 연립이라는 걸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연립을 합니다. 왜? 교점이 궁금한 거거든, 결국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두 개를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해서 x제곱은 3x 더하기 4라고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 거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써볼 거고요. 물론 지금은 여기 있는 얘가 좀 너무 적절해서 여기 있는 얘가 인수분해가 잘 되는 애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 혹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잘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서 여기는 얘 판별식을 바라봅니다. 오케이? 판별식을 바라봅니다. 판별식을 바라봤더니 9 플러스 뭐가 되면서 16이 되면서 여기는 얘는 25가 되면서 양수가 됐어. 무슨 말이야? 여기는 이 x값이 몇 개? x값 몇 개? 2개라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해서 여기는 얘는 길이가 3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관계의 사실상 90%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결국은 판별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판별식을 가지고 해석합니다가 사실 뭐냐면 기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 그러니까 연립했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되는 상황이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거의 100% 가깝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되는 상황이랑 거의 100% 가깝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얘가 무조건 이렇게 되나요? 거의 다 이건 거의 무적입니다. 무적이에요. 그냥 돼요. 다 됩니다. 오케이? 다 되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과 관련된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 다시 여기서 좀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 여기는 얘가 판별식이 양수였다면요. 얘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라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판별식이 0이었으면 접해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판별식이 음수였으면 얘는 안 만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면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고 안 만나면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갖다 써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매번 이렇게 매번 하자니 어때? 좀 되게 많이 귀찮단 말이지. 오케이? 좀 많이 귀찮아요. 해서 원에서도 잠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했냐면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랑 여기는 얘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이게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거예요?
연립할 거예요. 왜? 여기는 얘네들의 위치 관계, 즉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궁금하니까 얘들이 연립할 거예요. 이 연립의 기본은 뭐였어? 소거였고, 소거는 여기는 y가 y 대신 이걸 쏙 집어넣으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해서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다시 내가 판별식을 사용해 준다면, 여기서 4분의 d공식 써보자. 1 플러스 18이 되면서 양수가 되네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군요.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원이든 뭐든 연립했을 때 결과가 뭐가 된다면 2차 방정식이 된다면 무조건 판별식을 가지고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뭘 가지고 연립했을 때 결과가 2차 방정식이 된다면 판별식을 가지고 걔네들의 위치 관계를 내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원과 직선의 좀 순서를 좀 뒤집을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걸 먼저 할 겁니다. 위치 관계.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두 번째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할 거예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 한 방에 가볼게요. 개념 자체. 어차피 다 비슷한 얘기니까. 다시 봐봐. 여기 원이 하나 있었어요. 원이 하나 있었고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어때? 좀 그렇게 뭐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원 자체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얘가 y는 뭐 mx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어때? 계산이 정말 많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또 얘를 또 내림차순 정리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또 판별식까지 쓴 다음에 그것이 내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 너무나 귀찮으니까 원일 때만이라도 다시 뭐일 때만이라도 원일 때만이라도 굳이 내가 저기 있는 쟤를 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원일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원이 하나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하는 거랑 원이 있어요. 안 만나는 거. 요 세 개에 대한 상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원과는 위치관계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잘 봐봐. 여기서 내가 뭘 볼 거냐면 나의 관찰 포인트는 이거야. 선생님 원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뭐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과 뭐라고 했지? 반지름이라고 했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거든. 오케이? 다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럼 나는 내가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원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스몰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요 길이를 스몰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게 r이고 여기는 얘가 뭐야? d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조건을 쓸 수 있겠구나. r이 뭐보다? d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쓸 수 있겠구나. r이 더 크다면 거리가 더 가까웠어. 직선이 되게 여러 개 있거든. 직선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많은 직선들 중에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가까웠대. 그럼 무조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 무조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이 반지름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라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것도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을 비교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로 대신 판단해도 괜찮겠다. 굳이 내가 여기 얘를 뭐 하지 않아도 소거해서 판별식 쓰지 않아도 그냥 요 정도의 정보로 충분히 나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얘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두 점에서 만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괜찮겠구나 라는 개념만 잡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볼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뭘 보고 싶은 거야? 이 거리랑 뭘 보고 싶고 얘 반지름의 길이에 비교를 하고 대소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야? r이랑 뭐랑? d랑 같죠? 이렇게 됐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군요.
혹은 뭐 한다?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죠? 반대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이 조건을 갖다 쓰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캐치해서 나타낼 수 있겠군요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였어? 마찬가지 D였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더 커요? 이번에는 D가 더 크네요. R보다 D가 더 커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는 안 만난다. 그죠? 안 만난다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고요. 안 만난다면 이런 조건을 갖다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요.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봐봐. 그냥 일반적인 위치관계라는 얘기 뭐라고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그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만난다니까 교점이고요. 교점에 대한 관심이니까 연립할 거고, 연립해서 나온 결과가 뭐라면 2차 방정식이었다면 보이는 개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될 테니까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판별식을 사용해서 판별식이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판별식이 음수면 안 만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원래 기본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디에서만큼은 원에서만큼은 굳이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더 쉽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기는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의 관계만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면 어떨까? 그게 훨씬 더 편할 거야 라고 나오는 개념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 와 누구랑? 요거 와 원의 반지름을 뭐해서? 비교해서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얘를 D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해? R이라고 한다면 D가 뭐했어? 더 작았어요. D가 더 작았어. 그럼 얘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D랑 R이랑 같았어.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더 컸어요. D가 더 컸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만납니다. 요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가 되는 건데 나중에 가면 너희들이 뭐 하겠어? 이거 헷갈릴 거야. D가 컸나 R이 컸나? D가 컸나 R이 컸나? 이게 헷갈릴 거야. 헷갈리면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한 번만 있지. 딱 한 번만 그려보세요. 오케이? 지금 만약에 이런 조건을 줬대. 그러면 R보다는 R이 더 크다는 건 거리 더 가깝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지. 당연히 두 점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점을 다시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안 만나는 거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직접 봐봐. 얘보다는 당연히 뭐해?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냥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정도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끝입니다. 오케이? 오늘 큰 주제가 딱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끝나고요. 별거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하나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또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예제 좀 풀어보고 적용 조금만 해보고 다시 개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지금 원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하나 있네요. 그죠? 원과 직선이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관계를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냥 뭐 하라고? 일단 그려. 대충 그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는 지금 뭐구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구나. 여기까지가 판단이 된다면 이제 나의 생각은 딱 2개로 딱 가는 거야.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반지름. 딱 요거 2개만 보는 거야.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요거 2개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건 보는 거 아닙니다. 요것만 딱 보는 거.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은 누가 봐도 얼마예요? 루트 2잖아. 그지? 루트 2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 이 거리가 더 짧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리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누가 봐도 0,0이잖니,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 직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는 루트 2분의 0,0는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절대값 안에서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절대값 k가 뭐가 되고요? 2보다 작고요. k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이거를 연립해서 푼다고 생각하지 마. 연립해서 푼다고. 그러니까 y는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넘겨주고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제곱에다가 여기 얘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얘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거고 여기에 판별식을 써봤더라. 뭐가 돼요? k제곱 마이너스 2배에 뭐가 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됩니다가 원래 가장 보편적인 풀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 풀이를 얼마만큼으로? 요만큼으로 줄일 수 있는 되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은 이거 판별식 쓰면 되지 않나요? 됩니다.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왜냐면 요 정도만 해도 계산이 이 정도로 복잡하고 이 정도로 쉬운 건데 얘가 더 복잡해지거나 상황이 더 복잡해졌을 때 너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식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뭐랑 뭘 비교할 거야? 반지름과 거리. 그치? 앞에 다 생략했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저 판단은 뭐겠어요? 여기는 이 결과가 그냥 그대로 등호, 는으로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고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K값은 뿔마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나지 않는다는 누가 더 커야 돼? 만나지 않고 싶었어. 그지? 여기는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3번 답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헷갈리니까 뭐 해주세요? 외우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그려주세요. 이거 그리는데 1초 정도 걸려요. 그죠? 이거 그리는데 1초 정도 걸려. 이거 보면서 판단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두 개 딱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판단만 해줄 수 있으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일로 와보자. 필수의 이제 2번 가볼게요. 자, 원이 저렇게 주어져 있었고 직선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진서 졸려주워. 정신 차려요. 커피 줄까? 안 먹어. 자, 볼게요. 다시. 원이랑 뭐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원과 직선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위치 관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읽어내야 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구나. 이렇게 읽어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야? 나는 뭐랑 뭐만 생각하면 돼? D랑 R을 생각할 거야. 줄여서 말하면 그냥 D랑 R이에요. 근데 그 D는 뭐예요? 정확하게 볼까요, 진서야? 크게 한번 말해보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죠? 여기는 얘는 그냥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니까 일단 뭘 구해줘야 되겠어? 원의 중심을 구해줘야 되겠지. 또 뭘 구해야 돼? 반지름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수밖에 없어? 표준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 넘어갔고요. 더하기 9 더하기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5가 되겠죠?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다?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 중심의 좌표는 3,2가 될 텐데 여기는 얘랑 누랑의 거리라고 했어?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 2x-y 더하기 k는 0이라는 애. 여기는 얘랑 얘의 거리를 여기다 써주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에 집어넣어봤더니 3 넣었더니 6 되고요. 2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k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또 헷갈리지? 그려요. 원 그리고 직선 그려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더 짧네요. 그죠? 요 거리가 더 짧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절대값 k 더하기 4. 여긴 얘가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k 더하기 4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가 될 거고요. 4, 4, 4, 4 빼주면 k 범위는 마이너스 9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만 잡아줄 수 있으면 되겠다. 되게 쉬워요. 됐죠? 다음. 그래서 이제 3번으로도 가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1,4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얘랑 뭐 한대? 접한대. 얘랑 접한대. 원이 얘랑 접한대. 그치? 그냥 상황 한번 보자. 일단은 중심의 좌표가 1, 뭐라고 했어? 4라고 했어. 1,4라고 했고요. 그럼 x축에 뭐 한대? 접한댔어. 그러니까 당연히 접하게끔 원 대충 한번 그려봤더니 뭐가 딱 보이네? 반지름이 4라는 사실이 딱 보이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여기는 이 직선, 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충 그려줄게.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관찰합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랑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비교해봤더니 서로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원의 중심 1,4라는 점에서 여기는 요거까지 거리니까 루트 뭐야? 10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1 집어넣어. 3. 4 집어넣어. 마이너스 4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여기 얘가 뭐다? 4다. 됐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럼 k-1의 절대값이 뭐가 됐어? 4 루트 10. 그럼 k-1은 뭐가 됐다는 뜻이야? 뿔마 4 루트 10이 됐다는 뜻이니까 k는 1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10이 될 분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모든 상수의 합이 궁금한 거니까 1 플러스 4 루트 10이랑 1 마이너스 4 루트 10을 더해달라는 거니까 답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우는 거야? 다른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랑 뭘 가지고 판단한다는 그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랑 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거야 라는 그 사실만 오늘 제대로 알고 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이거는 문제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원과 원의 위치 관계예요. 두 번째 내용은 다시 원과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얘는 조금 그 상황이 되게 많거든. 봐봐. 요렇게 다시 요렇게 있었어. 이런 거는 안 만나는 거지. 맞아요? 안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요런 경우도 있을 거야. 요런 거는 접하는 거죠. 근데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것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긴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는 얘도 여전히 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이것도 안 만나는 거긴 합니다. 요 5개를 놓고 봤을 때 접하는 게 일단 2개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바깥에서 접한다라고 해서 외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얘는 안에서 접하니까 내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중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한 원이 다른 한 원 내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외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위치 관계를 할 때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여기서도 뭐만 보면 되냐면 다시 잘 봐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뭐랑 뭘 봤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봤어. 그치?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자 여기는 요 원의 중심 여기는 얘를 이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중심거리라고 해요. 오케이? 두 원의 중심을 이은 거리를 네 글자로 중심거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해서 중심거리와 중심거리를
거리와 요거와 두 원의 각각의 반지름 반지름 두 개니까 중심거리와 반지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시 봐봐. 원에서 판단은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중심과 그다음 반지름 가지고만 판단한다고 했어요. 관점 자체가 중심이랑 반지름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원의 직선,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본 거고 반지름을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는 원이 지금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중심을 이어서 중심 거리를 보는 거고 반지름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반지름들을 보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원 얘기는 그래서 선생님이 꼭 딱 몇 가지로 두 가지로만 정리해라.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 뭐였어?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관점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그래요. 어쨌든 보자. 지금 여기서 특별한 경우 딱 두 개만 먼저 볼게. 외접이랑 내접을 먼저 볼게요. 다시 봐봐. 자, 여기 중심거리를 먼저 이어봐. 이렇게 중심거리. 그럼 여기 얘는 얘가 R1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가 R2라고 하자. 중심거리를 여기서 D라고 한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D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구나. R1 더하기 R2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다음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었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중심을 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봤어. 오케이? 자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예요? D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R1이고요. 여기는 얘가 뭐예요? R2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R1 빼기 R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물론 여기서는 얘가 더 크니까 두 개 뺀 거지만 그냥 원 두 개 줬을 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냥 양수 만들어 주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세요 라는 의미로 그냥 절대값 하나 박아줍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어떨까? 얘는 뭐랑 뭐 사이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R1 빼기 R2 두 개 차랑 두 개의 합 사이가 되면 여기서 여기는 얘랑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D가 되는데 얘는 R1 더하기 R2를 하면은 D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R1 빼기 R2를 하면은 D보다는 어때? 짧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딱 얘랑 얘 사이를 얘랑 얘 사이 값을 D로 가지면은 얘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면 되겠니? D가 더 어떻게 되면 되겠어? 멀어지면 되겠죠? R1 더하기 R2. 맞아요? D가 더 멀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D가 더 가까워지면 됩니다. R1 빼기 R2보다 D가 더 가까워지면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모든 조건들을 선생님 다 외우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니거든. 자연스럽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에 있다 혹은 외부에 있다 두 점에서 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 바라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얘는 기준을 먼저 선생님이 뭘 먼저 설명한 거냐면 외접이랑 내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야. 오케이? 외접이랑 내접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전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R1 빼기 R2라는 애랑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D가 그러니까 요거랑 요렇게 두 개가 있었어. 요 값이랑 요 값이 있었어. D가 요거보다 컸다면 얘는 외부에 있는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얘는 외접이고요. 여기는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영역이 되고 얘는 내접이 되고 내접 얘는 외접이겠지.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내부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R1, R2 두 개의 차와 합 사이값. 그러니까 두 개의 차랑 합을 기준으로 지금 D가 어디냐에 따라서 D가 여기 있었어 그럼 외부에 있는 거 D가 여기 있었어 외접 D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부접 D가 여기 있었어 내접 D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내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표로 완성해서 기억해도 상관없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위치 관계라는 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냥 만나냐 안 만나냐, 그냥 만난다는 관점, 만난다는 이 관점 자체가 위치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를 판단해 주세요는 그냥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왜 접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접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 전략들이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결과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면 돼요. 왜냐면 봐봐, 원 하나 있고 원 하나 이렇게 있었을 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내가 연립하기 쉽지 않잖아. 두 개 연립해서 뭐 하나 소거시키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거를 시켰다 쳐봐. 억지로 소거를 시켰어. 오케이? 만약에 소거를 시켰어. 그리고 나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양수다 음수다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얘나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안 만나는 거거든. 그죠? 여기 있는 얘나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접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가 판별식이 양수가 될 거고 이거 두 개가 판별식이 0일 때 경우가 될 거고 요거 두 개가 판별식이 음수일 때 경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당초 아예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런 어떻게 중심거리와 반지름들의 관계를 가지고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큰 주제 오늘 2개 끝났고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별거 없죠 오늘. 오늘에서 놀면서 하는 날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꼭 정확하게 딱 정리해놔.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두 원, 저렇게 두 개가 원이 주어져 있었을 때 외접한다, 내접한다, 서로 간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외접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뭐해요? 그냥 일단 그려봐요. 외접하게끔 대충 그려요. 크기도 상관없어요. 반지름이 99의 K인데 K 모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외접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중심 거리에 관심을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들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제어좌표는 0,0일 게 분명하고 여기 있는 요제어좌표는 4,3일 게 분명한데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누가 봐도 3이고요. 그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누가 봐도 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 누가 봐도 얼마겠어? 2가 되겠죠. 됐습니다. 반지름 K4구나. 그냥 판단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접합니다. 다시 원 하나 그리고요. 또 원 하나 그려주세요. 오케이? 자, 다시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원의 중심 여기까지. 요 거리를 관찰할 거예요. 여기는 이 거리가 좀 전에 봤듯이 5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좀 이상하다. 그죠? 얘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그지? 얘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여기는 얘 길이가 지금 3인데, 이 길이가 5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림이 망한 거야. 맞아요? 얘가 0,0이었겠구나. 얘가 반지름이 3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줘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식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중심거리는 5가 되는군요. 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차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겠어? K의 절대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3 마이너스 루트 K라고 하는 애가 5가 될 수도 있지만 3 마이너스 루트 K가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얘 넘어가니까 루트 K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식이 나와버렸죠. 얘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얘 넘어가니까 루트 K가 뭐가 됐어? 8이 됐어.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된다? 64가 됩니다. 이게 그냥 순수 식으로 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을 다 암기해놨으면 이렇게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이 상황을 대충 그려서 판단해주면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구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쟤랑 쟤 사이라고 했죠? 쟤랑 쟤 사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K의 범위가 뭐가 되겠어? 4에서 64 사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되게 쉽죠? 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필수제 12번 가봅시다. 이것도 다른 일이네. 끝났네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잠깐 쉬었다가 두 점을 지나는 원 이야기를 보자. 자, 일단은 요 개념 제목은요, 이건 좀 잘 봐야 된다. 이거 어려워요. 어렵고도 쉬워요. 한 번만 딱 장착이 되면 되게 쉬운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려워. 일단은 이거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직선 쪽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두 도형이라고 했잖아. 이 두 도형이니까 첫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을 떠냐면 직선과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첫 번째 할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원과 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똑같이 원과 원을 지나는 직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기타 등등 원과 직선을 지나는 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원과 등등등 되게 많이 있어요. 오케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봐.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고적으로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선은 도형의 방정식상 x,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1차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여기는 얘를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기 뭔가가 들어가고 여기 뭔가가 들어가고 여기 뭔가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면 걔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다시 여기는 얘가 직선이 이런 식이 된다는 사실도 알잖아, 그지? 다시 직선이 이런 식이 된다는 사실도 아니까 얘를 봤으면 걔가 직선이군요 이런 생각 첫 번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이라고 하는 애는요 x랑 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해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y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는 0입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를 봤으면 거기 있는 개는 원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주자면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y가 0입니다. 이런 식이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언제든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양변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y는 0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원의 일반형 방정식이군요. 이 정도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좀 깔고 갈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기본적인 틀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기본적인 틀을 먼저 한번 써줄게요. 하나의 도형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형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K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는 0이라고 해줍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거 기억나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패드립 한번 쳤던 그거 있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가볼게.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뭘 쓸 거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쓸 거고 여기는 얘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쓸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여기는 얘의 결과를 한 번만 잠깐만 생각을 해봐요. 얘의 결과는 뭐가 되겠니? 얘의 결과는 뭐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뭐 y 더하기 뭐뭐뭐뭐는 0입니다가 될 거예요.
왜냐면 x에 대한 내림차순 다시 x에 대한 거 다 묶어서 한 번에 써주면 여기 얘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a 다시 k가 될 거고요. 여기 y에 대해서 써주면 b 더하기 b 다시 k가 될 거고 얘는 c 더하기 c 다시 k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결과는 뭐라고요? 직선이라고요. 이 방정식의 결과는 직선입니다. 이 방정식의 결과가 보니까 직선이니까 얘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원 얘기로 가볼게요. 다시 원 얘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원의 일반형 방정식이 들어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갈 거야. 오케이? 다음 여기도 x제곱 더하기 y제곱까지 똑같을 거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결과는 뭐가 될 거냐면 1 더하기 k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k의 y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a 더하기 다시 뭐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뭐 y 더하기 뭐뭐뭐뭐는 0입니다. 이런 결과가 벌어질 거거든. 됐나요? 그럼 여기서 k 값이 뭐만 아니라면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다시 k 값이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이런 형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1 더하기 k로 다 분모를 나눠 버린다면 얘는 내가 분명히 이런 형태로 원의 일반형 방정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k가 뭐가 아닐 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이 전제가 깔려 버린다면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뭐가 될 거야? 원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원은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쓸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썼을 때 여기는 이번에는 k 값이 얼마인 거? k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1인 건 지금 안 봤었으니까. 무슨 말이야? 요거 두 개를 그냥 뭐 하겠다? 빼겠다. 두 개를 그냥 뭐 하겠다? 빼겠다. 그러면 여기는 얘 형태가 뭐가 될 거냐면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다시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결과가 이렇게 x 더하기 이렇게 y 더하기 이렇게가 될 게 분명한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a 빼기 a 다시가 될 거고 b 빼기 b 다시가 될 거고 c 빼기 c 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직선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다 뭐 한 거야? 완벽하게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경우 같은 경우는 요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는 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교점이 있겠죠. 오케이? 교점이 있겠죠.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개 많아요.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개 많습니다. 그죠? 그 직선들을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이 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K가 만약에 1이었어. K가 1이었어. 그럼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야. K가 2였어. 이런 직선이야. K가 3이었어. 이런 직선이야. K가 5였어. 이런 직선이야. 이런 식으로 요 K 값에 따라 여기 있는 이 직선은 변할 거야. 변하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얘가 이 방정식이 여기는 이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임에는 분명하고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즉 얘네들의 교점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됩니다? 직선이 됩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상황은 원이 하나 있고요. 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교점은 몇 개 있나요?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지나는 원이라면 이런 원도 있을 거고 이렇게 큰 원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원도 있을 거고 등등등 되게 원이 많아지겠죠. 여기는 얘도 k 값에 따라서 k가 1일 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었다면 k가 마이너스 2였을 때 뭐 이런 원이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들이 생길 수 있구나. 결국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지고요. 오케이? 이렇게 세워지고 요걸 보면서 얘는 0이라는 원과 얘는 0이라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k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은 얘는 다시 3번이요. 3번 두 원의 교점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를 지나는 직선은 딱 유일하게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이렇게 되면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지. 얘는 k 값이 변하지 않아요. 얘는 k 값이 변해요. k 값에 여러 개를 막 넣을 수 있어서 여러 개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k 값이 변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의 원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k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하나의 도형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도형이 뭐라는 소리야? 여기는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떤 얘 하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이게 1번, 2번, 3번 이게 다 똑같은 논리로 완성된 방정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니? 됐어? 여기 지금 직선이 개 많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노란색 직선 다 되는 거. 노란색이 다 돼.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잘 봐봐. K가 0이면 요 직선이지. 맞아요? K가 0이면 요 직선이지. K가 0이면 2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거가 이 직선, 요 앞에 있는 직선, 요거를 1번 직선이라고 하죠. 1번 직선. 이게 2번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번 직선까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요 2번 직선이지. 2번 직선, 요거는 표현이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K가 무슨 짓을 해도 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K가 0이라면 이게 그냥 사라지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그냥 바로 이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지? 근데 K가 아무리 커도 여기 이 숫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기는 요거는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무슨 말이야?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2원, 여기는 요 원을 1번 원이라고 하고 1번 요거를 2번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1번 원이고 여기 2번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는 가능해? 1번 원은 가능해. 1번 원은 K가 얼마일 때겠어? 0일 때. 얘도 마찬가지 K가 0일 때. 이것까지 가능해. 근데 두 번째 2번 원은 절대로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원의 방정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건 표현 불가능하다. 됐나요? 근데 여기는 얘는 뭐 K가 지금 0일 때 상황 그런 거 다 빼고 K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또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여기서는 이런 얘기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이 직선 있지. 이 직선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부를 딱 떼서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다시 이 원과 이 원의 뭐구나? 공통현이구나 이렇게 부르죠. 됐어? 그러니까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두 원을 그냥 빼요. 두 원을 그냥 빼면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1차식 되겠죠? 그게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가 0입니다라는 뭐 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뭐 2y 플러스 1은 0입니다라는 원이 또 하나 있었대요. 요거 두 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원을 그냥 뭐 하면 돼요? 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낫겠죠? 2x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y 얘에서 얘 빼니까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을 그냥 빼면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까지만 정확하게 다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쉬운데 이게 와닿지 않으면 좀 되게 골치 아픕니다. 일단 와닿게끔 한번 해보자. 이게 완전히 너희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 그렇지? 다시 봐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나요? 이걸 어떻게 세우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나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두 개의 도형이 직선일 수 있고 원일 수 있어요. 직선일 수 있고 원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선이라면 요 틀에 맞춰서 다시 여기 얘는 요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할 건데 여기다가 직선 넣고 거기다 직선 넣었을 때는 얘는 무조건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직선 될 거야. 좀 이런 느낌이고 여기 얘가
2차식이고 2차식이었어. 2차식이고 2차식 원들이 들어갔어. 원의 일반형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1차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었다면 2차식이 될 테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요거까지 정리해 놓자. 이 직선, 원과 원에서 만들어진 이 직선은 뭐라고 부르는 애다?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애다. 공통현의 방정식까지 나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구나. 여긴 얘가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봅시다. 일단 정리하고. 자,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찬찬히 볼게요. 내용 다 끝났으니까 오늘 할 거 다 했다. 오케이? 천천히 봅시다. 봐봐. 여기는 이 원이랑 이 원에 서로 다른 두 교점을 지나는 뭐가 궁금하댔어? 직선이 궁금했어. 두 도형이 있었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다른 도형이 궁금한 건데 걔가 뭐였어? 직선이었어. 이게 몇 차식 돼야 돼? 1차식 돼야 돼. 1차식 되면 k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개 원을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 그 얘랑 얘랑 없어질 거고 얘랑 얘랑 없어지겠죠. 0에서 얘 빼니까 2x 될 거고 0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4y 될 거고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 뺀 거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라는 직선이 공통현의 방정식이군요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도형이 뭘 지난데? a, 1 지난데 지난 점 왜 주는 거야? 대입하라고 주는 거겠죠? 그래서 a-2 3이 0이니까 a 값은 뭐가 되는군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풉니다. 되게 쉬워요. 다음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한테 지금 관심이 뭐냐면 공통현의 길이에 관심을 줬어요. 다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중학교 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중학교 때 내용이. 봐봐, 나한테 관심이 뭐라고? 공통현의 길이래요. 지금 봐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얘이지. 이것도 아니잖아. 그냥 얘의 길이가 지금 난 현재 궁금합니다라고 했었고, 우리 중3 때 공통현에 관심이 가면은 난 뭐랑 뭐에 관심을 더 줬었니?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랑 그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에 관심을 줬단 말이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뭘 구했어요? 이 길이 구했었잖아. 기억나죠?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자, 여기는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니? 지금 이거라고 할게요, 이거. 얘는 지금 0,0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봐봐. 길이 얼마 있어? 2루트 2겠죠?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인데 이 직선이 뭐야? 공통현이네. 공통현이니까 두 개의 원 뭐 하면 되겠구나? 빼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천천히. 지금 궁금한 게 뭔지 다시 이어봐. 처음부터 천천히 가보자. 자, 현의 길이가. 현의 길이가 궁금해. 이 길이가 궁금했어. 그리고 우리 중3 때 여기는 이 길이에 대한 관심을 배웠단 말이야. 이 길이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그냥 이 길이를 자대고 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에 관심을 줬었어?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요 반지름의 길이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혹시라도 알고 있다면,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 이 길이를 구했었고, 만약에 이 길이가 궁금했으면 그때는 우리 뭐 했었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통해서 이 길이를 구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랑 얘 이 관계가, 얘랑 얘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이 공통연의 길이가 궁금했는데 그 반쪽짜리, 이 길이랑 이 길이 당연히 같다며. 그러면 여기는 이 반쪽짜리, 여기는 이 길이에 관심이 가는 건데, 그러면 이거랑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면 되잖아. 그랬을 때 여기는 얘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2루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얘가 문제가 된 거야. 여기는 얘를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나? 예전에는 어땠어? 줬어요. 문제에서 줬습니다. 중3 때는 줬어요. 근데 이제는 안 주지. 왜?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는 얘에 대한 관심을 다시 천천히 한번 가져봐. 여기는 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뭐만 구하면 되겠어? 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은 뭐야? 얘랑 얘의 공통현이잖아. 그러니까 두 원을 뭐 해서? 빼서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죠? 빼볼게요. 얘랑 얘 없어요. 얘랑 얘 없어지고 0에서 얘 뺀 거니까 4x 되겠죠? 여기서 얘 뺀 거니까 플러스 4y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8에서 0 뺀 거니까 마이너스 8 되겠죠? 됐죠?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얘가 이 직선이군요 라고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니까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이제 구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는 루트 뭐분의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고 절대값이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는구나? 루트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1대 2니까 루트 3이겠죠. 1대 2대 루트 3. 루트 6이 될 거고. 답은 뭐가 됩니다? 2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원 얘기를 중3 때 안 하고 오면 좀 힘들어요. 알죠? 이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야. 구할 수 있는 도구. 예전에는 그냥 구해줬었거든. 얘가 얼마나 줬었거든. 이제는 구할 수 있는 도구를 대신 주기 때문에 알아서 구해야 됩니다. 알아서.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이제는 우리는 구할 수 있어. 공통현이라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만 잘 잡아주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질문이 안 나왔어. 그럼 2원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는 얘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2,2가 될 거고 얘 반지름도 또 구해야 되잖아. 그지? 얘 반지름 얼마겠니? 4, 4니까 8. 얘도 2루트 2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나서 공통연의 방정식 똑같을 거야.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서 여기는 얘를 구한 다음에 루트 2 나오겠죠. 또 여기는 얘가 2루트 6입니다.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똑같이 구해도 상관없어. 뭐가 더 편하겠니? 당연히 중심의 좌표가 0,0 쉬워 보이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얘를 선택한 것 뿐이고 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요거 한번 볼까? 봐봐. 두 원이 줬어. 공통연의 길이에 관심이 있다. 또 마찬가지. 그럼 얘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원을 하나 대충 그려봐요. 그럼 또 원을 하나 대충 그려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공통현의 길이가 얼마라고 준 거야? 2루트 5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가 얼마였구나. 반쪽짜리가 루트 5였구나. 지금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 원을 보니까 5가 관심이 생겼어. 여기는 얘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겠구나? 3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얘가 수직 딱 이렇게 될 테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됐습니다. 요런 상황까지 내가 해석을 해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k 값이 궁금한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2원에 있는 거니까 2원 기준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2원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봐봐. 이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잘 봐봐. 이거는 2원은 이거거든 지금. 이거는 완성형이에요. 완전체입니다.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줬어. 근데 얘는 좀 덜 줬어. 그지? 얘는 뭐가 껴있어? K가 껴있어. 그지? 근데 얘는 K에 대한 식입니다. K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랑 뭐 해서? 빼서 얘 만들 거 아니? 얘랑 빼서 얘 만들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도, 그러니까 얘는 x랑 y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얘는 x랑 y랑 k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랑 빼버리면 여기 요 식 자체는 뭐가 되겠어? x랑 y랑 k가 있을 게 분명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k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k를 구해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가볼게요. 자 봐봐.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0,0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볼게요. 그럼 얘는 이번에는 얘에서 얘를 빼자.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4y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0,0까지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얘는 5분의 절대값 k 플러스 9가 되고 걔가 몇이 되고 싶구나? 2가 되고 싶구나. k가 남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식을 세울 때 K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K 값이 궁금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완전히 X, Y밖에 없어. 얘는 X, Y, K가 있어. 두 개 뺀 여기 얘는 X, Y, K가 있을 거야. 여기에 K가 여전히 있으니까 얘를 이용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흐름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니까 K 더하기 9가
10얼마 10이겠죠. K 양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 12를 돼도 K는 1이라는 거.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적으면. 다음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4번. 두 원. 여기는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보여주세요. 아, 여기서 얘들아. 잠깐만 페이지 잠깐만. 예전에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 2차 연립방정식 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렇게 2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차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있잖아. 요거 2차식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의 선택은 2차항 소거라는 선택이 하나 있었어요. 2차항을 한 번에 소거시키면 걔가 뭐가 됩니다? 1차식이 됩니다 라고 했었고 그 1차식이랑 여기는 얘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랑 하나 연립하면은 그죠? 연립하면은 다른 그 교점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연립방정식이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왜 되냐면 첫 번째 원 2차식 맞죠? 두 번째 원 2차식 맞아요. 난 얘랑 연립하겠다는 건 요점이랑 요점 구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몇 차식 된다고? 1차식 된다. 그 1차식은 뭐야? 얘지.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의 교점을 대신 구해도 혹은 얘랑 얘의 교점을 대신 구해도 그 결과가 얘랑 얘의 교점이랑 똑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볼게.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원 하나가 또 있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지나면 그 다음 뭐 1,1이라는 점이 여기 어디가 있었나 봐. 얘랑 얘를 세 개를 다 지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의 선택은 일단 이 교점이랑 교점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이 교점이랑 이 교점을 구했다 쳐보자. 어차피 이거랑 이거 뭐 할 수 있으니까. 연립할 수 있으니까. 그죠? 얘랑 구했다 쳐봐. 그러면은 점이 몇 개 있어? 3개 있거든. 그러면은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다시 일반형 방정식 세팅해주고 이 점 한 번 넣고 이 점 한 번 넣고 이 점 한 번 넣어서 A, B, C 연립 방정식 3개짜리 또 풀어야 되지. 그치? 귀찮지. 그래서 나온 개념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둘 중에 만만한 거에다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나는 좀 쉬워 보이는 얘에다 K를 붙여줄래요. 이렇게 다 일반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생각하면 얘는 뭐야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 하나일 거야. K 값에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겠죠? 됐습니다. 근데 여긴 얘가 뭘 지나고 싶댔으니까 1,1을 지나고 싶댔으니까 1,1을 집어넣어서 K 값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K 값을 결정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1,1 넣어볼게요. 1 넣어보자. 얼마야? 5인가요? 아니요. 마이너스 5. 15? 마이너스 15? 아이고. 마이너스 15 맞니? 플러스 여기다 넣어볼까? 마이너스 3K죠? 1,1 집어넣었어. 이거 K 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5구나.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XY는 몇 차식이 됩니다? 2차식이 됩니다. 여기 얘를 잘 정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K 값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거를 결정해달라는 의미로 다른 이 두 개의 교점을 제외한 나머지 한 점을 나한테 줄 겁니다. 대입해서 K값 결정해서 마무리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10 이게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군요.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해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가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요. 아까 어디까지 했죠? 4번에 찾았죠. 얘들아 오늘 핵심 개념 딱 3개 있어. 기억나요? 첫 번째 뭐 배웠어?
위치 관계, 그죠? 위치 관계.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고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개념 이렇게 총 3개 배웠습니다. 알았죠? 오늘 그 3개만 제대로 알아가면 성공입니다. 알았죠? 한번 가볼게요. 이제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여기는 얘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천천히 볼게요. 자, 가만히 보니까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얘 중심의 좌표는 0,0일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대충 있었대요. 그냥 대충 막 그려봤어요. 그리고 나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여기 이 직선 사이의 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뭐에 관심이라고? 항상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거랑 반지름을 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일 테니까, 직선까지 거리일 테니까 0,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준다면 5분의 20이 되면서 4가 됩니다. 여기 이 길이가 4가 됐대. 반지름의 길이 2였으니까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겠죠. 곱하면 12가 됩니다. 이렇게 풉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거부터 할까? 봐봐. 되게 끔찍하게 생겼잖아. 근데 천천히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잘 봐봐. 뭔지 알겠지? 느낌 오지? 자,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에 뭐가 궁금하대? 최소값이 궁금하대. 그럼 나는 이 길이가 밑변으로 작용할 거고 높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높이라는 게 뭐겠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였을 거란 말이야. 다시 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였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서 최소값, 높이의 최소값을 구해주고 그리고 얘 곱하기 2분의 1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었던 거야. 이게 쉽죠? 배웠던 걸로 다 응용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필수 예제 5번 가보자. 자, 직선 y는 x과 k가 여기는 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8일 때, 현의 길이에 관심을 주네 또, 그지? 맞아요? 이건 공통현이 아니잖아. 현을 줬어요. 현. 이 길이에 관심을 가져. 오케이? 그럼 나는 당연히 뭐랑 뭐야? 현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세트로 다니는 거야.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반지름에 관심을 가져봤더니 걔는 5가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길이가 뭐가 된대? 3이 4가 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얻어낸 건 이 길이지. 다시 문제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얻어낸 건 이 길이라면 이 길이가 3이다라는 요 상황이 내가 새롭게 얻어낸 상황이 새롭게 얻어낸 값이잖아. 새롭게 얻어낸 거잖아. 새롭게 얻어낸 거니까 얘에 관한 식을 써야 문제가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거 준 거잖아. 그치? 문제 준 거잖아. 이것도 문제에서 준 거란 말이야. 새롭게 얻어냈어. 이거 가지고 식 쓰는 거야. 그래야 K가 보여져. 아까 했던 거예요 사실. 그죠? 봐봐.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야?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식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반형으로 일단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이거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가 됩니다? 루트 2분의 0,0이니까 절대값 K가 되고 걔가 얼마다? 3이다. K는 뭐겠어? 얼마? 3 루트 2가 되겠죠.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계속 자체가 잘려서 생기는 성분 한 글자로 현의 길이. 끝. 되게 쉽죠? 다 했네요. 끝났습니다.